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름만 들으면 노동자가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여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비수기에 덜 쓰게 될 노동력을 성수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시간 밀당 제도인데요. 여기서 포인트, 초과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노동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왜 기업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 기조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첫째는 최저임금 상승, 둘째는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두 부담이 되는 정책이죠. 그래서 기업이 찡찡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꼈겠죠.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속도 조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가파르게 기울어진 언덕에서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니 차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어렵게 추진하던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업가의 마인드로 생각해봅시다. 기업 운영의 목적은 오로지 이윤 추구라고 생각하는 사장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해 6개월까지 집중근로가 가능하다면 성수기의 6개월은 매주 52시간씩 최대한 근무를 시키고 비수기 6개월 동안은 최대한 쉬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평균 임금 기준으로 1년간 2,630만원 정도를 받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3,230만원 정도를 받게 돼요. 600만원의 차이가 나죠. 월 50만원이에요. 나의 워라밸을 지켜주기 위한 회사의 강제적인 배려로 우리 집에 월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돈은 좀 못 벌어도 몸은 편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정해진 단위기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단위기간이 6개월이 된다는 건 노동시간을 밀어쓰고 당겨 써서 6개월의 기간 내에 주당 52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추가하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도 가능해요. 64시간 말이 쉽죠. 64시간의 노동을 하려면 평일 내내 12시간씩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4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단위기간을 연속으로 적용하면 1년 내내 64시간을 일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하고도 몸이 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줄어든 임금으로 늘어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이쯤에서 비밀을 하나 공개할게요. 노동계에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흔히 발생하는데요. 개정한 대로라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는 않는 신기한 고무줄을 잡게 될 수도 있어요.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탄력 근로기간보다 계약기간이 짧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탄력 근로기간에 맞춰 계약직의 채용과 해고를 반복하면 무제한 64시간 풀가동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죠. 신박하지 않나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너무 신박한 방법인지 이런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드린대요. 월세가 사라지고 병원비는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노동선진국들의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는 무려 3년까지 단위기간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이죠. 네, 맞아요. 일은 하고 사는지 헷갈릴 정도로 쉬는 날이 많기로 소문난 나라 프랑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모르셨죠?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이에요. 최장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이고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장 근로까지 반영해도 주당 50시간이 채 안 돼요. 자, 단위기간 3년 받고 법정 근로시간 5시간, 최장 근로시간 8시간 줄이는데 합의하시겠어요? 개정될 법에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대로라면 사용자들은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사람을 더 뽑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할 테죠. 성수기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비수기에는 비용을 아끼고 싶은데 사람을 새로 뽑는 건 너무 부담된다고요? 네, 맞아요. 그 부담을 안고 성수기에 돈을 더 많이 벌고 비수기를 성수기처럼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사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노동자들을 갈아 넣을 방법을 찾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어요. 사용자분들 이제 진짜 일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꼭 필요한 사업장이 있다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 업종의 예가 있는데요. 운수, 통신, 의료 서비스, 음식 서비스, 접객업 등이 바로 그 업종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고속버스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반드시 8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도시에서 환승해야 했어요. 기사님이 바뀌거든요. 불편하게 느끼는 고객이 있었냐고요? 네, 저만 그랬어요. 여태까지 운수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으로 만들어진 편의를 누려왔던 저만 불편해하고 다른 승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죠. 의료 서비스, 통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눈 비비며 응급실에 걸어온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으세요? 제 시간에 퇴근해 멀쩡한 정신으로 나타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게 좋으세요?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사람이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모두 다 해야 하는 걸까요?